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는 스마트 상근쌤입니다. 자, 첫 강의요. 그렇죠? 특단 독해 유형 첫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요. 기본적인 여러분들 독해 유형을요.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각각의 독해 유형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강의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솔루션이라는 게요. 별거 없습니다. 약간의 스킬을 전달해 주는 정도인데 일단 스킬은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스킬은요, 갖고 있으면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근데 요것보다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지문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죠. 지문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문장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바를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유는 번역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읽었을 때 요 글이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꼭 해설서에 나와 있는 번역체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남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이해. 그게 바로 지문 독해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일단 글이 이해가 되면은 어떤 문제 유형이더라도 적용이 가능해요. 물론 여기 스킬이 들어가면은 좀 더 정답을 찾는 데 있어 속도는 붙겠죠. 좋습니다. 스킬 좋아요. 일단 그보다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확한 이해라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몇 개의 지문을 정확하게 독해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정답이 몇 번이야 이런 걸 찝으려고 독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지문의 난이도가 올라가면 일종의 스케일하는 게 무력화가 돼버립니다. 순수 독해로 풀어내는 문제가 나오면은 스케일하는 게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점들이 정확하게 해석 연습을 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됩니다. 왜? 실전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순하게 스킬에 의존한 채 감으로 문제를 푸는 친구들은요. 독해가 쉽게 나올 경우 문제가 안 됩니다. 독해가 어렵게 나올 때 문제 되는 거예요.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특단 독해 유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강이에요. 자, 글의 목적과 심경을 묻는 겁니다. 둘 다 모의고사라든가 한번 보면은 앞부분에 거의 맨 앞에 18번, 19번 정도에 위치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낮다라는 거예요. 거의 정답률이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80% 이상을 찍어주는 문제입니다. 바꿔 말하면 뭡니까? 틀려서는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듣기 다음에 바로 나오는 리딩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정답률이 80% 이상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20%는 틀린다는 겁니다. 20% 중에 대다수는 실수로 틀립니다. 실수를 줄이는 게 일단 기본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글의 목적은 뭡니까?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이제 목적이 들어가 있는 키워드라든가 토픽 상태를 찾으면 되는데 대부분 이제 글의 목적은요. 해야 한다. 명령문, must, should 같은 거, 아니면 뭐 중요한, important, 뭐 필요한, necessary, 뭐 본질적인 essential 이런 단어가 있으면 뭐 그게 토픽 템스턴스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중간에 잘 가다가 갑자기 뭐 however라든가, 뭐 but, yet, 뭐 on the contrary, on the other hand 이런 게 나올 경우에는 내용이 바뀌는 거죠. 내용이 바뀌는 게 있나도 잘 보셔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여러분 잘 짚으시면은 이 글의 목적을 푸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한번 글의 목적과 관련된 기출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쭉 봤더니 편지글이에요. 편지글. 편지라는 경우 대부분 쉽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아나 에드워드 씨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저는 선생님이에요. 명사 다음에 ing가 수식이죠. 자, 이스트엔드 하이스쿨에서 근무 중인 선생님입니다. 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요, 당신의 공고문을 읽었어요. 어떤 공고문인가 봤더니, 이스트엔드 시포트 뮤지엄, 요 작물관이 지금 특별 프로그램인 2017년 버그 라이트하우스 등대죠. 버그 라이트하우스 익스피어런스라고 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공지를 읽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대요. 누구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말이죠. 우리 학생들이 뭐 할 수 있는 기회냐? Have fun. 뭔가 재미를 느끼고요. 그 다음에 something new. 무언가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거다라고 하고 있죠.
대충 감이 오시죠? 아, 이 프로그램에 우리를 초대해달라 이런 내용이겠구나. 감이 조금 옵니다. 저는 estimate, 평가하는 거죠. 추측컨대 50명 정도의 학생과 선생님들이, 특히 우리 학교에서 50명 정도의 학생과 선생님들이요, 뭐 할 거래?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를 원한다라고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participate는 참가하다죠. 명사형인 participation과 participant를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participation은 참가란 명사고요. participant 하면은 사람입니다. 참가자이기 때문에 두 개를 좀 구분해 주길 바랍니다. 혹시 let me know,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게 가능한지. 뭐가 가능합니까? Make a group reservation. 단체 예약이 가능한지 묻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언제? 11월 18일 토요일에 말이죠. 그래? 목적이 나옵니다. 단체 예약 가능할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자, 우리는요, 이 엄청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곧 당신에게서 답변을 듣기를 기대합니다. 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라고 이 조세프라는 사람이 편지를 썼습니다. 참고로 이 look forward to 많이 봤던 단어죠. 특이하게 to가 나오지만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ing가 나온다는 것도 여러분들 조심을 해서 기억을 하고 있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글을 끝났어요. 글의 목적으로 해서 적절한 겁니다. 1번 단체 관람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려고, 2번 교내 행사에 초청할 강사 추천을 부탁하려고, 3번 단체 예약이 가능한지 문의하려고, 4번 새로운 체험학습 프로그램 소개하려고, 5번 견학 예정 인원수 변경을 요청하려고 봤더니만 뭐라고 나옵니까? 이 프로그램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가 가능할까요? Make a group reservation이 가능할까요? 묻고 있습니다. 뭐가 가야 돼요? 정답 1번 아니고요. 2번 초청 강사 추천 아닙니다. 그렇죠? 단체 예약 가능한지 딩동댕이고, 3번 새로운 프로그램 소개하는 거 아니고요. 인원수 변경도 역시 아닙니다. 정답은 단체 예약을 물어보고 있는 3번이 정답이 돼요. 쉽죠? 그래서 글의 목적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절대로 틀려서는 안 돼요. 사실 이 글의 목적은요, 앞부분은 안 읽으셔도 돼요. 솔직히 대부분 중간 이후부터 읽으셔도요, 충분히 정답을 찾기에 편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앞부분을 버리고 뒤에 중간부터 읽어 나가는 친구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전에서는 하는 거고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에는 독해 연습을 다 해야겠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일단 스킬로 풀어봅니다. 문제 풀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볼 때 다 읽어보는 거.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바로 심경과 분위기 파악 문제인데, 요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쉬워요. 그리고 더군다나 글 자체가 일화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이 심경과 분위기가요, 문장의 길이가 제일 짧습니다. 짧아요. 그래서 이 심경과 분위기 일단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어휘가 가장 중요해요. 물론 여기 언급된 선택지에 나와 있는 어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문 내에 나와 있는 어떤 형용사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어휘가 많이 알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어떤 문제나 마찬가지로 반전 유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심경 변화 같은 경우에는 이 반전 유무가 확 바뀌어요. 이런 게 있으면은 완벽하게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이제 느낌표 같은 게 있으면 그 부분이 굉장히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보시면은 이 긍정을 나타내는 단어랑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각각의 의미 기억하셔야 되고, 최소한 이 단어가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amusing 하면은 놀라운 거죠. 즐거운 겁니다. 즐거운 거고요. exciting 하면은 흥미진진한 거고, fest는 그냥 축제 분위기가 되겠죠. harmonious 하면은 조화로운 거고, lively는 굉장히 생생하고 굉장히 활기찬 의미입니다. encouraging은 뭔가 격려를 해주는 듯한 느낌이고요. cheerful은 기분이 좋은 거고, humorous는 재밌는 겁니다. 그 다음에 hope는 희망찬 거고요. pleased는 기쁜 거고, relieved는 안도가 된 거고, grateful은 고마워하는 거고요. benevolent는 사려 깊은 겁니다. 배려해 주는 거예요. 다 좋은 거죠. 반면에 boring, 지루하고 덜 지루하고 gloomy, 우울하고, frightening, 깜짝 놀래키는 분위기고, tragic, 비극적인 거죠. monotonous는요, 단조로운 겁니다. terrible, 끔찍한 거고, 그 다음에 isolated는 뭐예요? 고립된 거예요. 외로운 겁니다. 그 다음에 sorrowful 말 그대로 슬픈 거고요. miserable, annoyed는 굉장히 짜증난 거예요.
nervous는 긴장된 거고요. miserable는 끔찍한 거고, disgusting은 말 그대로 역겨운 거예요.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depressed는 낙담한 거고, furious는 화가 난 거고요. 마지막 confused는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파란 쪽은 긍정적인 이미지고요. 오렌지 쪽은 부정적이라는 의미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보트 여행의 스타트는요, far from, 부정이죠. 거리가 멀대요. What I had expected. 내가 예상했던 거와는 거리가 멀었대. 일단, 긍정적이요, 부정적이요? 부정적이죠. 나쁜 걸 예상하지 않았겠죠. 여행인데. 좋은 걸 예상했는데 거리가 멀었답니다. 일단 스타트는요, 안 좋은 겁니다. 자, 우리의 어떤 야생 경험이 되겠죠? 어떤 I saw, 내가 봤던 야생 풍경 중에 어떠한 것도요, exotic하지 않았대요. 이국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다 거기서 거기였다는 거죠. 실망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널 굉장히 칙칙하고 지루한 회갈색 바위만 봤어요. 봤더니 멋진 것도 없고 바위밖에 안 보였다는 거죠. 더군다나 so hot humid입니다. 덥고 막 끈적끈적해요. 습도가 너무 높대요. 일단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So that 너무 덥고 너무 끈적끈적 거려서 나는 이 여행을 fully 완전히 즐길 수가 없었대요. 일단 여기까지 뭡니까? 여행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자, however 아니나 다를까 반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보트가요, 이 베이파크 캐널이라고 하는 곳을 지났을 때 all of a sudden 갑자기 엄마가 소리칩니다. Look at the mangrove. 맹글로브 숲을 봐봐 라고 엄마가 소리쳤어요. 뭔가 이제 극적인 전환점이 나옵니다. 자, 모든 새로운 세계가요, 내 시야에 들어오게 됩니다. 맹글로브 숲은요, 이 캐널, 이 운하를 따라 있는 맹글로브 숲은요, 나를 thrilling,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느꼈대요.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뭐함에 따라 우리가 그 숲의 시원한 그늘로 들어갔을 때 나를 전율시켰다. 갑자기 긍정적인 어조로 바뀝니다. 나는요, fascinated예요. 매료됐습니다. 어디에 매료됩니까? 아름다운 나뭇잎과 꽃잎, 이 맹글로브 숲의 아름다운 풀과 꽃에 매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요, 어디에 매료됐어요? 여기에 살고 있는 야생 새와 원숭이와 도마뱀들에 의해서 매료됐죠. 어떤 도마뱀이요? 이 나무가지들 사이에서 움직이는 이런 것들에 매료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멋진 몸이야 라고 I exclaimed,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극적 반전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자, 1번 ashamed에서 relaxed, 부끄러운 거에서 평온으로 바뀌었다 나오고 있습니다. 2번 disappointed, 실망한 거잖아요. 처음에 실망했다가 excited, 흥분했대요. 3번 delight, 굉장히 기쁩니다. 기쁜 거에서 confused, 혼란스러운 거로 갔다 하고요. 4번 pleased, 기쁜 거에서 lonely, 외로운 거로 갔다고 하고요. 5번 scared, 뭔가 무서운 상황에서 relieved, 안도된 상황으로 갔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앞에는 어땠어요? 회색빛, 갈색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렇죠? 어떠한 것도 이국적인 것도 없고 정말로 다 칙칙하고 정말로 덥고 막 습도가 높았대요. 그런데 어떻게 갑니까? 이 매료됐고요. 정말로 저는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매료가 되었다. 어떤 그 다음에 나왔었던 광경에 의해서 굉장히 푹 빠져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What a wonderful adventure라고 소리치기까지 했습니다. 부정적인 거에서 긍정적인 거로 확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거에서 긍정적으로 간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신경 같은 것에는요, 뭡니까? 선택지에 나와 있는 어휘는요, 기본적으로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 뭐예요? 수능 필수 어휘들입니다. 이 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이제 실전 문제, 미니 테스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풀어보지 않은 친구들 안 돼요. 멈추셔야 됩니다. 풀어본 친구들만 계속해서 재생 버튼 누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풀었다라고 믿고 제가 다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글의 목적을 나타내는 문제를 찾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Imagine, 상상하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돌로 된 어떤 벽을요,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디에서? 산에서. 그러니까 바위벽을 막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중간쯤에까지 올라갔는데 이 높이가 이 계곡 바닥으로부터 수백 피트 위쪽이에요. 굉장히 높이 올라간 거죠. 여러분들은
아주 조그만 렛주가 뭐냐면요. 바위에서 약간 이렇게 돌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막 도착했대요. 약간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vulnerable,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뭐 한다면 바람이 픽업, 보통 픽업하면은 집다, 태워주다인데 여기서는요 강해지다라는 의미예요. 바람이 강해지다. 바람이 강해지면 조그만 쉴 수 있는 공간이니까 굉장히 약해질 수 있다, 즉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 톡 튀어나와 있는 바위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최소한 안전이라고 하는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바람이 세게 불면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내가 지금 쉴 수 있기 때문에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자, to keep moving up이에요.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야겠죠? 여러분들은요, abandon, 버려야 됩니다. 거기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안전이라고 하는 감정을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요, 또 다른 홀드, 또 다른 렛즈를 찾으러 가야겠죠. 됐죠? 자, 편히 쉬었다가 거기서 계속 있을 거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좀 더 위에 있는 렛즈로 가야 되잖아요.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let go of, 놔버리는 겁니다. 됐죠? 자, 이 안정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놔버리는 거. 그 다음에 동사 is가 나오니까 전체 앞이 다 주어져. 특히 레딩이라고 하는 동명사 주어가 이끄는 문장이에요. 자, 이 안정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놔버리는 것은 일종의 뭐냐? 챌린지, 도전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 순간만큼 편하잖아요. 편한 순간을 박차고 나가야 되는 거니까 챌린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런 순간 자체는 뭐예요? 도전이라는 거죠. 뭐이든 아니든 여러분들이 락 클라이밍을 하든 아니면 인생에서 새로운 길을 찾든지 간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제의 폭을 넓힙니다. 스타트는 단순하게 바위벽으로 올라가는 거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뭐로 가는 거예요? pass over the life로 갑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거로 확장시켰어요. 즉 앞에 나와 있는 암벽 등반은 일종의 예라는 거죠. 인생에서 잠깐 쉴 수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안도감, 안정감이라는 게 생길 수 있을 거야. 근데 네가 좀 더 위에 있는 더 큰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조그만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을 박차고 나가야 돼라고 드디어 여기서 본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릴리즈랍니다. 놔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홀드, 이 렛지, 잠깐 쉴 수 있는 이 단단한 장소를요 풀어 놓으셔야 된대요. 어디에 있는? 옛날 거에 있는. 뭐 찾아낸 겁니까? 바로 the new, 새로운 안식처를 꽉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거랑 똑같죠. 자, 여기서 이제 글이 끝나요. 자, 글의 목적입니다. 1번, 안전등반을 홍보하려고. 2번, 산의 위험성을 공지하려고. 3번, 위험 대처 방법을 교육시키려고. 4번, 새로운 도전의 중요성을 알리려고. 5번, 안전함과 익숙함의 조화를 이해시키려고. 쭉 갔더니 뭐라고 나옵니까? 문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바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하래요? 지금 머무고 있는 잠깐의 어떤 안정감을요 버려라 이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찾으러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Have to release your hold on the old. 옛날에 갖고 있었던 이 안전한 장소를 버리래요. 그리고 뭐로 가랍니까? Grab onto the new. 새로운 것을 향해서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어요? 오래된 안정감을 버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하라라고 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안전등반 아니죠. 산의 위험성 공지 아닙니다. 위기 대처 방법 아니에요. 그렇죠? 새로운 도전의 중요성 딩동댕 4번 맞고요. 5번 안전함과 익숙함 버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좋아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5번도 역시 아닙니다. 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새로운 도전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글의 목적을 묻는 문제입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Drinking water입니다. 물을 마시는 거죠. 물을 마시는 건요. contribute to, 어디에 기여하다, 공헌하다죠. 참고로 이 contribute to의 to는요 뭐예요? 전치사입니다. 그렇죠? 전치사. 전치사이기 때문에 플러스 명사거나 동명사가 와야 되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어디에 기여하느냐? good health, 건강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학교는요, unique position이요,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취하고 있는데
어떤 위치인가 봤더니만 프로모트하는 위치랍니다. 프로모트가 뭡니까? 홍보하고 촉진하는 것, 뭔가 좋은 거, 뭡니까? 이 자체가 플러스 무언가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프로모트는요. 건강한 식사 행동을 촉진해주는 특이한 장소래요. 무엇을 포함한? 충분한 수분을 마시는 것을 포함한 건강한 어떤 식사와 관련된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특이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디다? 학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내용을 봤더니 첫 번째 문장이 드링킹 워터랑 스쿨이랑 연결시키고 있어요. 됐죠? 자, 특히나 자, 어린이들과 어덜리센트, 청소년이죠. 95% 이상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은요, enrolled, 등록하다잖아요.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학생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최소 매일 6시간 정도를 학교에 쓰고 있다. 학교는 항상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인생에 차지하죠. 특히 20대 미만에는요. 그만큼 학교에서 해야 될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특히 insure가 뭐냐면 보장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장하느냐? 학생들이 have assess입니다. 어디에 대해서 접근권을 가지다인데 그냥 접근한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학생들은 접근합니다. 어디에? 안전하고 프리니까 자유로운 게 아니죠. 공짜라는 거예요. 안전하면서도 무료로 제공되는 식수에 접근하는 걸 보장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요. 무조건 공짜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다라는 걸 보장하면서 언제 기간 동안에 학교라고 하는 환경 전체를 통틀어서 학교 안에서는 무조건 안전하면서도 무료로 제공되는 식수가 보장돼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장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기부자라는 본동사가 나오니까 이 앞에가 다 주어예요. 그렇죠? 주어인데 뭐가 이끄는? 인슈어링이라는 동명사가 이끄는 주어입니다. 자, 이렇게 보장한다라고 하는 건 그들, 누구죠?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에게 뭘 주느냐? 건강한 대체물을 주는 거죠. 뭐에 대한 대체물인가 봤더니 설탕으로 향긋해진 음료수. 음료수죠. 그렇죠? 콜라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음료수입니다. 자, 설탕 범벅인 음료수를 대체한다는 겁니다. 뭘 제공함으로써? 무료 식수를 제공함으로써. 그렇죠? 굉장히 긴 구조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인슈어링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전체를 이끌고 있고요. 주어로 쓰이고 있어서 동사랑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해석하기가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보장한다라고 하는 건 학생들에게 음료수에 대한 건강한 대체품을요, 제공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특히 뭐에 대한 접근인가 봤더니 깨끗하면서도 공짜, 그죠? 무료 식수에 대한 접근이라고 하는 건 도와줍니다. 뭘 도와주느냐? 학생들의 전반적인 수분 섭취, 수분 소비를 증가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수분이라고 하는 걸 유지하게끔 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건강하지 않은 칼로리 흡수를요, 줄여준대요. 왜? 음료수를 덜 마시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세 가지 역할을 뭐가 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무료 식수가 담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적절한 수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히 인지적인 기능도 향상시킨다. 모두 도와준대요. 머리도 똑똑하게 해준대요. 그렇지? 뭘 포함한 가운데 학생들과 청소년기에 인지적인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은요, 어떻대? 학습을 위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콤마가 의미하는 게 뭐죠? 콤마가 의미하는, 위치 콤마가 의미하는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인지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글에 대한 목적으로 적절한 걸 고르는 겁니다. 1번, 편식의 위험성 알리려고. 2번, 무료 음료수의 안전함을 권유하려고. 3번, 설탕 음료수의 건강조화를 주장하려고. 4번, 공공장소의 물 낭비 실태를 고발하려고. 5번, 학교에 깨끗한 식수가 제공되어야 함을 설득하려고. 쭉 봤더니 중간에 여기 나옵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하면서도 무료로 제공되는 식수에 대한 어떤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그리고 깨끗하고 무료로 제공되는 물에 대한 접근입니다. 무료 식수 제공과 학교라고 하는 것을 붙이고 있어요. 왜? 학생 건강과 인지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니까. 일단 뭐가 나와야 됩니까? 깨끗하면서도 무료로 제공되는 식수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일단 편식의 위험성? 아니죠. 무료 음료수, 물론 이제 식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설탕 음료 저해합니다. 이걸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공공장소에 물 낭비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정답은 5번. 학교에 깨끗한 식수가 제공되어야 돼. 왜?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정답은요, 5번이 됩니다.
그래, 목적을 묻는 문제는요, 너무나도 쉬워요.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걸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3번 심경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긴데 굉장히 쉽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가보도록 할게요. 저에게 핑키는요, 굉장히 handful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루기 힘든 어떤 의미가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handful 하면은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부정적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hand, 손과 관련되어 있는 한 움큼에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두 개 모두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왜? 이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인 다루기 힘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핑키는요, 굉장히 다루기 힘들어요. 보통 우리는 자발스럽다고 하죠. 자발스럽습니다. 근데 핑키와 저는요, 서로를 너무 좋아요. 반려동물과 주인공이 굉장히 친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매일매일. 어떤 메일인가 봤더니 제가 학교 버스에서 내리는 매일매일 암컷인가 봐요. 그렇죠? 이 핑키는요, 짖어요. 그리고 레이스, 뛰어옵니다. 어디까지? run. 보통 run이 뛰다, 운영하다 동사도 있는데 명사로 쓰일 때 동물들을 움직일 수 있는 이 범위를 얘기한대요. 우리말로 하면 사육장인데, 약간 사육장 하면 좀 뭔가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얘가 뛰놀 수 있는 얘 구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그냥 얘가 놀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여기서는 마당이라고 보자고요. 마당 끝까지 뜁니다. 그리고요, 문을 점프를 뛰어요. 뭐 하기 위해서? 나를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 굉장히 주인과 친하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표현 어때요? 행복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나오느냐? 멋이 나옵니다. 뭔가 반전되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 봄 어느 날 오후에 저는 이 소리를 못 들었대요. 핑키가 짖는 소리를 못 들었답니다. 핑키의 이 활동 범위는 비어 있어요. 사라진 거죠. 왜 비어 있나 봤더니 그게 이유래요. 내가 무언가가 잘못된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이유라는 거예요. 왜? 짖는 소리도 없고요. 이 핑키가 뛰어놀아야 될 장소에 핑키가 없다는 겁니다. 예감이 안 좋았대요. 자, 저는요, 길을 샅샅이 찾았습니다. 제 발이 아플 때까지요. 근데 핑키는 없었어요. 그리고 내 이웃 중에 어느 누구도 핑키를 본 사람이 마찬가지로 없었대요. 다음날 저는요, 동물보호소에다 전화를 해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못 찾았대요. 저는 dog found, 개를 찾았습니다 라고 하는 광고를 신문에서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많은 광고가 있긴 하지만 어떠한 것도 핑키의 모습과 핑키의 설명과 매치되는 곳은 없었대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description이라는 단어 나왔기 때문에 한번 확장시켜 볼게요. prescription과 subscription을 비교해야 됩니다. description은요, 묘사, 그림을 나타냅니다. prescription은요, 처방이라던가 처방전, 약국 같은 때 쓰는 거 있죠. 그 다음에 subscription은요, 구독입니다. 세 개의 어휘 헷갈리지 않도록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여하튼 엄마는 나를 달래주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는 put up, 붙였어. lost dog sign입니다. 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광고를 전단지를 붙일 거야. 그리고 keep looking, 계속 찾아볼 거야. 우리는요, 동네를요, 6일 동안 찾았습니다. still, 여전히 핑키는요, turn up, 나타나지를 않았대요. 자, 분위기. bored, 지루함에서 외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pleased, 기쁨에서 worried, 걱정으로 바뀌었네요. 3번 excited, 흥분된 상태에서 delight, 기쁜 거로 바뀌었고요. scared, 두려운 상태에서 threatened, 위협받은 거로 바뀌었고요. 5번 실망해서 만족으로 바뀌었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처음에는 굉장히 즐거운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주인공과 강아지 친한 모습이 나와요. 근데 마지막에 버튼 중심으로 해서 핑키가 사라짐이 쭉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긍정적인 단어가 나와야 되고요. 뒤에는요, 부정적인 단어가 나와야 돼요. 이런 구성을 갖고 있는 게 몇 번입니까? 2번. pleased, 기쁜이라고 하는 심경에서 worried라고 하는 부정적을 나타내는 단어로 칸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쉬워요. 여기까지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4번 심경 관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날 오후에 저는 wondered, 거니는 거죠. 뭐랑 비교하면 됩니까? wonder는요, 얘는요. WONDER이랑 비교해야 되죠? wonder는 뭐예요?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궁금하다. 자, A로 시작되는 wonder는 돌아다니다. 둘이 비교하시면 됩니다. 저는요, 이 숍, 가게 주변을 돌아다녔어요. 어디에 있는? 호텔 주변에 있는. 그러다가 저는요, 보았습니다. 굉장히 불쌍한 집시 여인이
지하철역 바깥쪽에 있는 보도 있죠? 보도에 앉아 있는 거를 보았대요. 됐죠? 유럽에서는 집시는 굉장히 낮은 계층의 사람을 의미하죠. 자, 특히 그녀는요, 굉장히 지쳐 보였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은요, 어디에 고정이 됐느냐? 땅에 명확하게 단단히 고정되어 있대요. 그냥 땅만 보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굉장히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요, 그녀의 발 밑에서 굉장히 merrily,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여성분의 딸인 것 같아요. 굉장히 천진난만하게 보고 있어요. Not knowing, 알지 못한 채, 엄마의 이런 슬픈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즐겁게 놀고 있었답니다. 자, 문장의 마지막에 콤마 찍고 ing, 뭐죠? 보통 주로 동시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입니다. 해석은 뭐뭐 한처럼 해주면 돼요. 자, 그때 한 여성이요, 그 다음에 후가 나옵니다. 수식인데 주어 길어진다는 거죠. 자, 근처 어떤 관광객용 상점에서 일하고 있었던 한 여성이, came이 본동사니까 수식어고 주어 관계가 성립이 되죠. 자, 주변에 있었던 관광 상점에서 일하고 있었던 한 젊은 여성이 가게에서 나왔어요. 똑같은 구조네요. 콤마 찍고 ing입니다. 뭐 하면서 몇 개의 어떤 음식을 쥔 채로, 그렇죠? 음식을 들고 가게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콤마 찍고 ing니까 분사 구문, 동시상황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녀는요, 집시 여인에게 건너갔어요. 그리고요, 아이에게 미소를 주었고요, 그 음식을 이렇게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훈훈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어요. 자, 특히 이 종업원이요, 행복하게 반응하고 있는 동안 뭐에 대해서 이 꼬마가 굉장히 장난기 많은 손길을 했겠죠. 장난치려고. 이런 거를 굉장히 기분 나빠하지 않고 즐겁게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즐기는 동안, 즐겁게 받아들이는 동안 저는요, 뭘 보았느냐? 미소라고 하는 게 플래싱, 번지는 걸 보았대요. 어디에서? 이 집시 여인의 얼굴에서 미소가 이렇게 활짝 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뭐였대요? 굉장히 가슴이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순간이었고요. 그날 저는 뭘 배웠대요? 인간의 친절함이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굉장히 훈훈하게 이야기 끝이 납니다. 자, 그래 신경이죠. 1번 relieved, 안도된 거고요. 2번 disappointed, 실망한 거고요. excited는요, 흥분된 거고, frightened는 놀란 거고, touched는 감동된 건데, 촌철호 봤더니 어떻습니까? 처음에 굉장히 우울하게 시작이 되지만 중간에 이제 정오번이 나오면서부터 분위기가 happily, 뭐 smile, 뭐 heartwarming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따라 정답은 뭐가 갈까요? 감동을 나타내는 5번이 정답이 돼요. 혹은 이제 어떤 친구가 뭐 안도된이라고 나올 것 같은데 처음에 걱정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 여자분 걱정이 되는데 좋아졌네? 안도했구나.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이니까 안도된 것보다는 감동한 게 훨씬 더 적절하겠죠. 물론 이제 1번이 틀리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틀리다고 할 수 없지만 5번과 비교했을 때는 5번이 훨씬 더 정답에 가깝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글의 목적과 글쓴이의 신경을 물어보는 문제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끝내기 전에 한번 어떻게 문제를 보는지 리뷰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명령문 혹은 어떤 의무감을 나타내는 조동사, 뭐 must, 뭐 should, have to, ought to. 그 다음에 형용사 중에서 중요한 거, 뭐 important, 필요한 건 necessary, 본질적인 거 essential 이런 단어. 아니면은 반전 유무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죠? 반전 유무부터 실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래서 항상 두 개를 염두에 두시면은 글의 목적 관련 글을 쉽게 풉니다. 심경이라던가 분해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선택지의 어휘죠. 지문에 나와 있는 어떤 어휘는요, 굉장히 편하게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니까. 한 단어를 몰라도 다른 단어를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 파악 가능합니다. 근데 선택지에 있는 단어를 모르는 순간 지문 다 해석을 해도 정답을 못 풀기 때문에 많이 보셔야 돼요. 특히 감정이라던가 분위기를 나타내는 단어들은요,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신경 분위기 변화 같은 경우에는 반전 유무가 어디서 나는지 보시고요. 마지막에 느낌표가 있으면 여기도 여러분들 방점을 찍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었던 긍정적인 단어라든가 부정적인 단어, 여기 나와 있는 단어 다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어려운 단어도 몇 개 보이긴 하지만 대부분이 다 수능 필수 어휘이기 때문에 반드시 최소한 이 단어가 좋은 느낌인지 나쁜 의미 정도는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특단 독해 유형의 1강입니다.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글의 목적과 신경 문제입니다.
특히 뭐 글의 목적과 신경은요,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굳이 풀어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난이도 자체가 3학년 올라가서 쉽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쉬엄쉬엄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중요한 점은 심리학 관련에 나오는 어휘만큼은요, 뭐 고1이든 고2든 고3이든 간에 완벽하게 익히신 다음에 문제를 접하시는 게 좀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어떤 중요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약간 워밍업의 자세로 1강 들어가 봤습니다. 자, 2강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요.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요. 2강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